정봉재 정치쇼 3부 순서 들어가겠습니다. 자, 선변시대 백성문 변호사, 김태현 변호사, 박지원 변호사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자, 우리가 인트로 구라가 있잖아요. 네. 방송과 방송사에 광고 나갈 때 그걸 녹음해서 내보내야 되는데 전 그때 더 좋은 정보를 얻는 것 같습니다. 예. 그걸 열심히 얘기하다 보면 우리가 무슨 얘기를 했었는지 까먹어요. 근데 차마 방송에서 할 수 없는 그렇죠. 얘기들이라서 방송에서 할 수 있는 얘기예요. 아니 실명이 막 나오고 그러니까요. 그래서 안 되죠. 네. 자, 아까 어디까지 얘기하고 국정원 특수활동비. 근데 이게 진짜 재밌는 게 전 정권 막 관행들 얘기하잖아요. 자유한국당에서도 다 뒤져라 뭐 얘기하잖아요. 근데 진짜 재밌는 게요. 당사자들한테 언론 보도 나온 거 보면요. 자기들은 다 아니라는 거예요. 재밌지 않습니까? 자유한국당 입장에서 뭐 야 노무현 전 뭐 MB 얘기는 안 합니다. 노 전 대통령 DJ 다 해. 그러면서 그때 나온 얘기를 자유한국당 쪽에서 뭐라 그러냐면 뭐죠? 뭐 노무현 전 대통령 때 뭐 아니야 김대중 전 대통령 때 누구죠? 신건 임동원 전 국정원장에서 나온 뭐 3천만의 수표가 뭐 김홍 업씨한테 들어갔는데 곁가지로 수사하다 말았다 뭐 이런 얘기 막 합니다. 그런 얘기하죠. 네, 그리고 이제 노무현 전 대통령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국정원 시크릿 파일이라고 치는 새 김당 씨인가요? 김담 씨라는 분이 계세요. 오마이뉴스 아마 뭐 국장이 하셨던 분이라는데 그분이 SNS에 그런 글을 썼다는 거예요. 원래 참 노무현 전 대통령 들어와서 없어졌는데 누구죠? 김만복 원장이 취임하면서 이거 관행입니다 하고 다시 갖다 줬다라는 주장을 한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당사자들은 뭐라 그러냐? 김만복 국정원장 절대 아니다라고 합니다. 박지원 의원 뭐라 그러냐면요. DJ 때 없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인데 그건 내가 안 해서 모르겠는데 이럽니다. 그러니까 이제 좀 찾아봅시다. 맞는지 아닌지. 다들 뭐 정치권 주변에서는 다들 얘기를 하죠. 있었다고. 근데 당사자들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문제가 됐으면 수사하고 밝히는 게 맞아요. 네.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이제 앞으로 얘기인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현실적으로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대북 접촉하다 보면요. 국민한테 얘기하지 못하지만 뭐 줘야 될 부분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때마다 어떡하겠어요? 국정운동 가져올 겁니까? 그러니까 차라리 청와대 특수활동 저는 늘리는 게 맞다. 제도적으로 예산을 내려도 늘리고 그 나중에 사용처 같은 것들을 국민한테 완전히 오픈하지 못하더라도 최소한 국회 운영위원회, 정보위원회한테 세세한 항목은 아니든지라도 이건 우리가 대북 사업에 썼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사후 검증만 어느 정도 다른 방송에서 한 걸 들으셨나 봐. 이런 훌륭하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정보위에서만 보고하고 저는 이게 맞다고 정보위에서 보고한 내용은 외부에 발설을 못하니 그리고 국민의 대표 국회의원들에게 보고했습니다. 네. 그렇죠. 거기서 검증을 1차 하면 그러니까 예산 세우고 그다음 결산까지 하잖아요. 이렇게 썼습니까? 동의합니다. 인정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좀 줄여서 쓰십시오 해갖고 실질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데 예산 늘려주는 건 맞는데 지금 이제 문제가 뭐냐면 그 여론조사에 그거를 썼다는 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해요. 뭔가 꿀리니까 청와대에도 예산이 있는 거고 특활비가 있는데 국정원 특활비 깎아가지고 그 TK 지역, TK 지역 어차피 그거 맞아요. 예산을 돌려가지고 5억 줬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진박함. 그게 본인이 왜 그러냐면 청와대 입장에서는 더 우리한테 편한 사람 아니면 뽑으려고 한 건데 새누리당이 알아도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잘못된 거예요. 그렇게 쓰는 건 안 돼요. 그래서 지금 이제 특수활동비가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국정농단 사태, 그다음에 이 사이버 국정원 댓글 개입 문제 이런 불법적 요소가 나오면서 연동이 되니까 문제인 거죠. 예를 들어서 불법적 요소가 없는데 대통령 무슨 진짜 대통령이 그 해외 순방하는데 돈이 부족해서 했습니다. 근데 전혀 불법적 요소가 없어. 그렇죠. 그럼 이제 앞으로 예산을 좀 잘 편성합시다. 그러니까 이게 여기까지 했는데 지금 불법이 막 이게 나오잖아요. 불법이 막 나오는 게 문제인데 이 특활비에 대해서 국민들이 굉장히 불편해하잖아요. 특수활동비에 대해서. 그래서 기억할지 모르겠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돼가지고 직무정지 시절에 청와대에서 특수활동비 35억이 쓰였다. 그러니까요. 그때 난리가 났었어요. 근데 이제 그때 얘기가 청와대 이제 뭐 보면 다 직원들이나 이렇게 월급에다 좀 얹어주는 걸로 이제 특수활동비를 썼다는데,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차라리 그러면 월급을 현실화해야지. 특수활동비를 그런 데 썼으니까 이게 관행이라 괜찮다 쪽으로 넘어가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러니까 이번 것도 국정원도 당연히 특수활동비 필요하죠. 국정원이 해야 되는 업무상 특수활동비라는 건 필수적이나 다만 이게 청와대에 상납되고 그리고 또 아까 박지원 변호사 얘기했던 것처럼 여론조사에 쓰이고 그러니까 이게 깜깜이 돈 꼬리표가 안 붙어 있으니까 진짜 사이버 사령부에 또 돈 주는데 또 쓰이고 이제 그런 데 쓰이는 것 자체가 이제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든 모든 거를 다 옷 샀는지는 몰라요 아직. 모든 거를 이걸 투명하게 할 수는 없지만 최소한 용처 정도는
국회, 그러니까 아까 말한 정보위 정도에는 보고가 돼서 거기서 검증을 할 필요는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돼야 국민들도 우리 세금이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곳에 쓰이진 않는구나라는 걸 좀 알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건 분명히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알겠습니다. 자, 샵 1035 문자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7489님 관행하는데 국민이 인정하지 못하는 것은 부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한 거 똑같은 거예요. 국민이 인정하는 국회의원들이 있는 정보위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그렇죠. 이런 걸 좀 이제 자 다음 아이템. 네. 이인규. 예. 이거 변명 글을 올렸습니다 지금. 난 진짜 희한한 게요. 예. 이인규 전 중수부장은 지금 뭐 도피를 한 건지 관광을 하는 건 이미 하는 건지 알 수는 없지만 이미 관광 비자로 나갔어요. 근데 관광 지금 참 오래 하긴 해요. 뭐 저번 2주를 다 일주하는지 모르겠어요. 딸 보러 간다는데 딸 있는 데가 말고 딴 데가 계시더라고요. 근데 희한한 게요. 버지니아. 이인규 부장이 어제 기자들한테 이메일로 보낸 거에 따르면 그게 다 100% 팩트라고 하면 이인규 전 부장 아무런 잘못한 게 없습니다. 근데 왜 나가 있어요? 그게 궁금한 거예요, 저는. 진짜 딸 보러 갔나 보죠.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인규 전 부장 얘기대로 하면 저는 팩트는 잘 국정원에서 다 와가지고 막 원세훈 원장의 뜻입니다. 뭐 국정원 직원이 와가지고 원세훈 원장님의 뜻입니다. 이렇게 논두렁 시계를 슬쩍 흘리십시오. 그랬더니 이인규 부장 막 화를 내고 뭐 이렇게 그랬더니 돌아갔다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SBS 기자는 기자는 검찰에서 들었다. 그러니까 이게 이인규 전 부장이 그렇게 만약에 본인이 관여된 게 아니면 들어오면 되지. 글쎄, 물론 뭐 본인은 이제 관광 뭐이다 뭐 얘기는 하는 것 같은데. 딸 보러 갔다 그랬어요. 딸 보러 갔다 그랬는데 딸 있는 데가 아닌 다른 곳에서 지금. 뭐 딸 있는 곳이랑 정 반대 쪽에 있대요. 버지니아 지금 목격이 된다. 버지니아는 이제 어제도 잠깐 얘기했죠. 뉴욕에서 집값이 비싸니까. 그러니까 우리 교민들 분당. 그렇죠. 아니 멀어요. 제가 버지니아 잠시 있었었는데. 멀지 않아요. 6시간 정도 걸립니다. 6시간이요? 워싱턴에서 한 2시간 반 정도 걸리고요. 미국도 되게 있어 보이네요. 뉴욕에서 한국에서 한 발자국도 안 나간 것 같이. 한참 밑에입니다. 그래요? 미국이랑 안 어울릴 것 같은데. 그럼 뉴욕 바로 위에가? 뭐 뉴욕 거는 제가 못 가봤는데 버지니아에서 워싱턴 DC까지는 자주 왔다 갔다 해서 2시간 이상 걸립니다. 뉴욕은 엄청 멀어요. 버지니아 맞는데 뉴욕 바로 위가? 그러니까 버지니아 로스쿨에 잠시 있었어요. 이인규 전 중수부장이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나는 아무 관계도 없고 국정원 직원에서 얘기할 때 오히려 호통을 치고 화를 냈으면 지금 이미 들어오셔서 본인은 일단 뭐라 그랬어요? 우리 혹시 언론 안 본 분들 그러니까 본인은 호통치고 화를 냈다. 끝. 직원 혼냈다는 거예요. 국정원 직원이 와서 법적으로는 한자가 없지만 이 논두렁 시계에 요거 이렇게 해가지고 저 언론에 좀 흘리자. 이렇게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 창피를 좀 주자. 그래, 창피를 주자 그랬더니 그게 말이 되냐? 그래서 뭐 호통을 쳤다는 거예요. 화를 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은 쉽게 말하면 본인은 나는 언론에 이런 걸 절대 흘린 적이 없어요. 그리고 이게 잘못됐다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2015년에 경향신문에다 또 이렇게 인터뷰를 했어요. 다친 사람 많다고 자기가 얘기하면. 아니 2015년에 뭐라 그랬냐면 그때 그 논두렁 얘기는 국정원에서 나온 것으로 알고 있다. 그리고 입을 열면 여러 사람이 다친다. 많은 사람들이 다친다. 충치가 맞나요? 이인규 부장의 전 부장의 얘기는 뭐냐면 경향신문 인터뷰는 기자들과 식사 자리에서 비보도를 전제로 오프로 얘기를 한 건데 그런데 그게 풀이 된 거야. 뭐 이런 식의 얘기고. 이런 얘기했어요. 원장님께서 검찰 수사에 정말 관심이 많네요. 원장한테 할게요. 그럼 이런 식으로 국장을 겁줬다라는 거거든요. 그럼 잘했지. 잘하네요. 이런 식으로 했다는 건데 이런 거면 아무 문제 없죠. 그러니까 그 국장이 밑에 직원이 왜 이러시냐고 이 국장한테 그럼 원장한테 얘기도 되냐고 협박을 했다는 건데 겁박을 줬다라는 건데 이런 거고 비보도 전제로 얘기한 건데 나왔다 그러면 사실은 이인규 전 중수부장 아무 문제 없는 거예요. 한 발 더 나가야죠. 아니 이렇게 우리가 정확하게 수사를 하고 있는데 이거 정치적 이슈로 이용하려고 합니까? 우리를 정치 검찰로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거죠? 훌륭하게 대응을 했는데 왜 미국에 계시죠? 우리는 법과 원칙에 따라서 하는 거지 정치 검찰 아닙니다. 그렇죠. 그럼 난 미국 갈게요. 이게 좀 이상해요. 그래서 그러니까 근데 일단 아까 어쨌건 이게 지금 흘러나온 게 들어오겠다. 또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이제. 이제 들어와야죠. 비자 만료됐을 겁니다. 들어와야 되는데 와서 이제 조사는 피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이 내용을 관련해서 이제 이게 사실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 공소시효가 지났긴 하더라도 그 당시에 이제 KBS의 보도부장이었던 고대영 지금 이제 KBS 사장. 그것도 연동돼. 그때 이제 돈 받은 거가 논란이 되잖아요. 그거 조사하는 과정에서 확인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200만 원. 네, 200만 원. 200만 원. 200만 원. 자, 다음 이슈.
국정원 수사 방해 두 분이 국정원 직원 변호사 한 분 정모 변호사죠. 네. 그다음에 변창훈 네. 변호사 스스로 이제 그 검사죠. 네, 23기 소년급제에 일찍 그 사먹고 싶어 했던 네. 분인데요. 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물론 여러 가지 돌아가신 분은 말이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추측이 가능하지만 일단 검찰 내부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굉장히 침통하죠. 예. 사실 문무일 검찰총장이 이제 조문을 갔을 때도 예. 문무일 검찰총장도 눈물을 흘렸다라고 지금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또 안동지청장이 거기서 뭐라고 네. 항의했다는 거 아니에요? 지청장이죠 그냥. 안동지청장? 그냥 지청장으로. 그냥 지청장 맞습니다. 예. 안동이 아니에요? 예, 뭐 알 수 없습니다. 예. 알 수 없어요. 지금 이제 검찰 내부 분위기는 웃으면 안 돼요. 두 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는 야 이렇게 몰아붙여서 사람이 자살하게 만드는 방식으로 수사를 하는 게 맞느냐. 라고 그 안동지청장도 항의했다는 거고. 그렇게 꼭 또 그런 또 검사분들도 꽤 많고. 이거 수사를 해서 본인이 만약에 억울하면 본인이 직접 소명을 해야지 왜 이렇게 목숨을 끊는 방법으로 가는 거냐. 양론이 다 있네요. 네. 예. 그래서 아무리 이제 이런 좀 안 좋은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긴 했지만 고의는 당연히 애도해야 되는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사는 제대로 차제로 진행돼야 된다라는 목소리 이 두 개가 지금 양쪽 다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다가 또 그분만 연루된 일이 아니면 그냥 거기서 공소권 없음 해갖고 네. 끝날 텐데 여러 명이 장호중 네. 그다음에 이재영 이 두 분이 다 구속이 됐잖아요. 네. 그다음에 국정원 직원 4명. 네. 전원 구속이 된 상황이에요. 지금 소위 말하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그 당시에 댓글 수사 관련해서 TF팀 현안 TF팀의 소위 멤버라고 하는 사람들은 지금 전부 구속이 됐는데 일단 그 검사들은 파견된 검사들은 다른 이제 국정원 직원들하고 달리 굉장히 억울해하는 측면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실제 억울한지 실제 했는지 안 했는지 우리가 알 수 없으니까 국정원이라는 조직 자체가 외부의 사람들에 때 굉장히 배타적인데 변창훈 검사 같은 경우도 그때 파견된 지 얼마 안 됐을 때인데 이런 일들을 정말 깊숙하게 이게 불법적인 거라는 것 검사들이니까 당연히 알지 않겠습니까? 이걸 만약에 국정원에서 내부적으로 파견 검사한테 지시를 했을 때 이거 친정에 갖다 주면 어떡해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그렇게 깊숙이 개입 안 했다라는 취지가 지금 이제 검사들의 얘기이기 때문에 변창훈 검사가 목숨을 끊었던 게 그런 이유인지 난 진짜 억울해서 아니면 정말 이거 내가 검사로 이제 처벌받는 거는 이건 도저히 안 돼. 이거에 대한 이 자존심 때문인지 그 부분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장호중 지검장은 근데 당시에 리허설까지 했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근데 지금 저도 이제 검찰 관계자들 보면 어떻게 해도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라고 하면서 경악스러운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제 피의자들이 항상 목숨을 끊는 경우들도 많아요. 되게 유명인들이나 좀 이제 소위 말하는 고위직 화이트 칼라 쪽에서 많습니다. 근데 항상 이제 어느 순간에 피의자들이 이렇게 자살하게 되면 검찰은 당혹스럽고 사회에서 그런 양론이 일죠. 아까 백 변호사들도 얘기했듯이 검찰의 수사 방식이 너무 잘못된 거 아니냐. 항상 나오는 얘기입니다. 먼지 털기식 망신 주수기 피의자실 공표 이런 문제들이 있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있고 또 이제 반대로는 어쨌든 잘못한 사람은 수사하고 처벌받는 게 맞는 건데 그럼 검찰이 무슨 VIP 대접받지 대접해주고 무슨 수사하냐? 수사란 거 어쩔 수 없는 거 아니야? 라는 이제 양론들이 있어요. 그건 항상 있어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그게 똑같이 있는 거예요. 근데 다만 지금은 조금 더 커진 게 현직 검사기 때문에 현직 검사이고 현직 검사 개인 비리가 아니라 어쨌든 일을 하다 그렇게 된 것이기 때문에 검찰 내부에서 이제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는 거죠. 근데 어쨌든 글쎄 아마 검찰 특히 중앙지검 서울중앙지검 윤석열 검사장하고 그리고 누구죠?는 조금 당혹스럽게 할 것 같아요. 어쨌든 본인의 연수원 동기에다가 좀 굉장히 가까운 후배인데. 근데 나이는 한 10살 차이 나요. 나이는 차이 꽤 나는데 동기생이에요, 동기생. 네, 동기생이죠. 그래서 좀 당혹스러울 것 같고. 문제는 이제 그런 데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런지는 모르겠으나 이게 이제 정권에서 전 정권 수사를 합니다. 어느 시간 해요. 그건 전 정권 수사는 항상 합니다.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근데 정치권에서 검찰에 정치권 딱 출범했을 때 전 정권은 수사를 주문하고 하는 데에는 이성적인 측면 때문에 사실 좀 감정의 측면에 약간은 개입돼 있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건 보수 정권 지금 다 똑같아요. 사람이기 때문에 이해하는 측면도 있어요. 근데 이제 예전에는 뭐가 있었냐면 그렇게 칼을 쥐어서 검찰한테 자 이거 전 정권 수사를 해봐. 칼을 쥐어줍니다.
칼을 휘두르는 칼춤을 치는 검찰은 사실은 전 정권과 별 무관한 사람들이에요. 감정이 개입될 적가 없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어떤 문제가 있냐면 윤석열 지검장이 전 정권과 사실은 감정이 인간이기 때문에 없을 수가 없거든요. 아니 자기가 수사로 들어갔는데 그렇죠. 이걸 국정으로서 장난을 쳐갖고 택도 없는 이런 증거들을 해갖고 그렇죠. 수사 딱 벽에 맞췄어. 그 이해는 해요 저는. 근데 한쪽에서 수사하지 말라고 그러고 자기는 물 먹고 4년을 외곽을 돌았어. 이해하죠. 인간적으로 이해해요. 근데 어쨌든 감정이 있는 사람이 지금 칼을 들고 지금 휘두르고 있기 때문에 이게 수사의 속도 조절하는 측면에서 이게 비판이라기보다 조금 걱정스럽게 보는 측면들은 있죠. 그러니까 예전에 근데 윤석열 그 중앙지검장이 그 얘기를 했잖아요. 아니 이거 뭐 그 정치적으로 뭐 감정 있는데 좀 저도 없을 거라고 보복할 겁니까? 그렇지. 아니라고 보고. 우리가 뭐 깡패입니까? 그렇죠. 아니라고 보고. 복수하게? 아니야 된다고 보는데 아닌 거를 했으면 맞죠. 긴 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긴 거라고 짧은 거라고. 아니요. 맞는 거를 갖고 조사를 하는 거고 지금 뭐 그렇다면 영장이 그 몇 명 중 안 나와야 되는데 전원이 다 나왔단 말이에요. 범죄가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 거기 때문에 윤석열 지검장이 무슨 사감을 갖고 한다고 계속 얘기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청취자분들이 요 대목 조금 이해할 수 없는 게 일단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를 하면 최종 판단은 법원이 하는데 그렇죠. 법원이 6명을 다 내줬다라고 하는 것은 그러고 일정 정도 7, 8건 넘어갔다. 변창훈 검사도 뭐 본인이 알 거예요. 본인이 이제 공안검사 출신이고 그러니까 검사니까 본인이 이제 영장이 나올 거라고 하면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뭐 장호중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안 한 거고. 근데 그 검사가 낸 거를 법원에서 판단을 한 거기 때문에 윤석열 지검장의 사감보다는 법원의 판단에 따라서 나온 거로 봐야 제 될 얘기를 것 같다는 오해하지 생각이 들어요. 마시고 사감이 있어가지고 없는 걸 뒤집어쓰는 건 절대 아니고. 그거는 문제가 되죠. 문제 당연히 아닌데 하는 건 맞습니다. 불법 좀 해야죠. 다만 그 부분에 속도 조절과 정도의 차이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걸 말씀드린 거고 혹시 그러지 않을까 걱정을 하는 거지. 내가 무슨 윤정장이 사감을 가지고 다 죽여 뭐 이런다는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그리고 또 앞으로 이제 하다 보면 그 윤석열 중앙지검장하고 또 재판할 때 또 붙을 거 아니에요. 가끔씩 만나기도 하고. 그러니까 제가요? 네. 설마. 만날 일 없어요. 검사장님이 직접 뭐 검찰에 나오실 같은 사건에 그쪽으로 배정되면. 근데 그런 생각은 들어요. 이 사건은 조금 그 국정원 파견 앞으로 다 없어져야 되겠지만 파견을 보냈을 때 과연 검사는 나는 제가 검사라면 그건 제 얘기가 뭐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 집은 저쪽이거든요. 친정은 어차피 돌아가야 되고 그러면 자기 검찰을 위해서 해야 되지 국정을 위해서 한다는 게 조금 이해가 좀 안 검찰을 됩니다. 잘 이해하는 분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남재준 당시 국정원장이었잖아요. 정권이 시작됐잖아요. 그러면 이 검사들 중에서 자칫 잘못 판단 다 그렇다는 거 아니에요? 자칫 잘못 판단해서 남재준 이 국정원장이 향후에 4년 동안 대통령하고 VIP하고 아주 밀접한 관계에서 검찰 인사권까지도 갖고 있는 것 아닌가라고 하는 판단을 하지 않았겠냐? 그래서 거기에 친정을 물먹이면서까지 협조하지 않았겠냐? 아부는 할 수 있죠. 가가 손 비빌 수는 있는데 불법을 저지 검사인데 어떻게 불법을 저지릅니까? 어마어마한 불법인데요. 그렇죠. 사무실을 막 만들어내고 이게 말이 위증 교사 한다는 게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남재준 원장도 위증 교사 이런 게 되는 건가 이제? 책임자니까. 남재준이 지시를 했다면 그건 얘기가 되죠. 개인적으로 누가 보고를 받았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각자의 룰들이 있으니까 누가 얼마만큼 관여했는지는 개인별로 차이는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좀 봐야 되는데 어쨌든 전체적 큰 틀로 보면 증거를 조작하고 수사를 방해하고 그걸 중재하는 건 맞죠. 자, 전병헌 아까 하다가 얘기를 못했어요. 브리핑 때 전병헌 전 보좌관이 3억을 먹은 것 때문에 횡령. 그다음 뭐 추가로 또 받은 게 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이제 뇌물 혹은 불법 정치자금. 근데 이분들이 뭐 정치인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뇌물일 개연성. 그리고 전병헌 수석이 개입했을지 그게 문제가 되는데 이제 내용이 뭐냐면요. 2015년에 롯데 홈쇼핑하고 e스포츠 협회하고 무슨 관련이 있죠? 홈쇼핑하고 e스포츠는 별 관련이 없잖아요. 근데 e스포츠가 게임인 거지. 그렇죠. 게임. 게임 산업. 그러니까 전병헌 그 당시 옛날에 문제가 됐던 바다 이야기 이런 거 관계 없는 그거 아니야. 그거 리니지 뭐 이런 거. 그런 게임 말고 리니지. e스포츠 게임. 스타크래프트가 중계하잖아요. 그런 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 요즘 프로 게이머들 이제 그게 그래서 프로 게이머들 사이에서 전병헌 수석이 거의 갓병헌이라 그래가지고 지원 많이 해준다고 굉장히 인기가 많았어요. 오 e스포츠에. 근데 원래 거기에 정청래 의원도 관심이 많은데 정청래 의원은 관여 없나 이 사건과? 거의 여기는 아직은 안 나옵니다. 더 현역이 아니구나 진짜. 그래서 이게 롯데 홈쇼핑에서 참 이해 안 되게 e스포츠 협회 3억 원을 이제 후원을 합니다. 그거 좀 이상하죠. 일단 거기서 한 1억 1,000만 원 정도를
영구용역 형태로 이제 자금 세탁해서 빼돌렸다 이런 혐의로 지금 전병헌 이제 지금 정무수석의 그 전 보좌관이 아마 오늘 구속영장 청구할 것 같아요. 그 시한이 있어서.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롯데홈쇼핑이 2014년도에 납품업체로부터 이제 돈을 받아가지고 신원 그 대표가 구속이 되면서 2015년 3월에 이제 재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재승인 2015년. 문제로 굉장히 이제 롯데홈쇼핑이 이제 굉장히 이제 떨고 있을 때였어요. 예. 근데 이제 문제는 전병헌 수석이 그 당시 의원일 때 이쪽 재승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미방위 소속이었거든요. 그렇죠. 방송법을 하는 미방.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비서관을 보고 준 건 아닐 거고 당연히 의원을 보고 준 게 아닐까. 그래서 검찰도 전병헌 지금 수석도 관여가 된 게 아닐까 이런 지금 상황으로 이 지금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전병헌 수석은 너무 억울하다. 나는 그런 일이 절대 없다. 나는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라고 지금 현재 주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구속이 아마 영장이 청구될 걸로 보이고요. 그 와중에 이제 이 3명의 전직 보좌관들이죠. 어떻게 진술을 하냐에 따라서 전병헌 수석의 부분도 지금 전병헌 수석은 지금 일단은 여명수 게임물관리위원장하고 다 지금 고소를 한 상황입니다. 그분이 국정감사 때 얘기를 하면 그게 지금 나온 거죠. 그래서 나온 건데 일단은 진실 여부는 밝혀질 수가 있는데 일단 그 전 단계가 이 3사람의 구속영장 청구하고 관련이 되지 않을까. 그 이후에는 또 명예훼손 부분도 검찰에서 들여다볼 거로 생각이 듭니다. 아니 여명수 이분이 국정감사 그거 짧아서 잠깐 봤는데 누군지 얘기하세요. 적폐 세력이 있다 그러니까 얘기해도 됩니까? 바로 그러니까 얘기해버렸어요. 바로 얘기했는데 그때 당시 민주당 의원들 표정이 뜨악해갖고 얘기하라고 하냐. 감쪽 튀거든요. 책임질 수 있냐 그러니까 네. 좀 깜짝 놀랐어요. 근데 이게 나와버렸으니까. 참. 그분의 증언이 맞는 거였었나? 뭐 맞다고 개연스럽지만. 그러니까 지금 검찰은 그렇게 본다는 거예요. 이걸 K재단 미래재단과 동일하게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K재단 미래재단도 상관없는 재단에다가 돈 주게 기업들 압박해서 돈 주게 해가지고 제3자 뇌물죄. 직권하면 이것도 이제 그렇게 본다는 거죠. e스포츠협회에다가 압박해서 돈을 주게 했다. 전병헌 전 수석이 부인하는 거랑 뭐 박 전 대통령 부인하고 같다고 보는 거예요. 제3자 뇌물죄 공식 아니에요. 네, 그렇죠. 구조를 보는 것 같은데. 만약에 그 연루가 되어 있다면. 연루가 되어 있다면요? 만약. 그럼 아까 제가 농담으로 정청래 의원 얘기했는데 정청래 의원은 이런 데 관여돼 있을 수 없을 정도로 깨끗한 정치인이다. 이런 얘기한 겁니다. 난 오해받아 큰일 났네. 그런데 제가 궁금한 건요. 이게 사실은 작년부터 약간 들고 있었다는 거거든요. 검찰이. 네, 검찰이. 아하. 근데 지금 이 타이밍에 왜 나? 저는 항상 이런 게 궁금합니다. 지금 이 타이밍 검사. 그러니까 변창훈 그런 얘기니까 두 가지 얘기인 거예요. 지금 나오는 버전들이 변창훈 검사 사건 때문에 검찰이 부글부글거리고 야 이거 청와대 하명 수사를 받아가지고 이게 뭐야? 우리 식구 죽었잖아. 이러니까 그걸 좀 무마하기 위해서 우리는 청와대 하명 수사가 아니라 청와대 현직 살아있는 권력에도 칼을 들이대는데 라는 걸 보여주기 위한 것이란 썰이 하나 있고 그러면 음모론 뭐 항상 이렇습니다. 항상 이제 사정 작업할 때 현 정권에서도 누가 하나 걸려요. 근데 대부분 보면요. 현 정권 약간 비주류 쪽에 걸리거든요. 예전에 이제 정대철 의원이 김대중 대통령 때 노무현 대통령 때 2번 들어갔다 왔습니다. 항상 그래요. 근데 전병헌 전 수석이 완전 친노 핵심, 전병헌 수석이요? 완전 친노 핵심은 아니고 지금 뭐 어쨌든 운동권 출신의 임종석 실장을 비롯한 청와대 핵심 실세 그룹들과 좀 사이가 안 좋다라는 이제 보도들이 좀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누가하고 사이가 안 좋다고? 임종석 실장을 비롯한 청와대 전대협 출신의 어떤 핵심 실세 그룹과 전병헌 수석이 조금 부딪히는 측면이 있다라는 게 오늘 아침 보도에 나왔. 그것과 이것을 연관시키는 시각도 있죠. 알겠습니다. 세 분 인사하시고요. 네. 예, 끝났어요. 끝났어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저는 광고 듣고 4부 전 작가의 시선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채널 고정하소서. 왜 그러냐면 청와대 입장에서는 더 우리한테 편한 사람 아니면 뽑으려고 한 건데 새누리당이 알아도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쓰는 건 안 돼요. 그래서 지금 이제 특수활동비가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국정농단 사태, 그다음에 이 사이버 그 국정원 댓글 개입 문제 이런 불법적 요소가 나오면서 그렇죠. 연동이 되니까 문제인 거죠. 예를 들어서 불법적 요소가 없는데 대통령 무슨 진짜 대통령이 그 해외 순방하는데 돈이 부족해서
했습니다. 근데 전혀 불법적 요소가 없어. 그렇죠. 그럼 이제 앞으로 예산을 좀 잘 편성합시다. 그러니까 이게 요까지 했는데 지금 불법이 그렇죠. 막 이게 나오잖아요. 불법이 막 나오는 게 문제죠. 문제인데 이 특활비에 대해서 국민들이 굉장히 불편해하잖아요. 네. 특수활동비에 대해서. 그래서 기억할지 모르겠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이 그 탄핵돼가지고 직무정지 시절에 청와대에서 특수활동비 35억이 쓰였다. 그러니까요. 그때 난리가 났었어요. 예. 근데 이제 그때 얘기가 그 청와대 이제 뭐 보면 그 다 직원들이나 이렇게 월급에다 좀 얹어주는 걸로 이제 특수활동비를 썼다는데,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차라리 그러면 월급을 현실화를 해야지 특수활동비를 그런 데 썼으니까 이게 관행이라 괜찮다 쪽으로 넘어가면 안 되는 것 같아요. 네.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러니까 이번 것도 국정원도 당연히 특수활동비 필요하죠. 국정원이 해야 되는 업무상 특수활동비라는 건 필수적이나 다만 이게 청와대에 상납되고 예. 그리고 또 아까 박지훈 변호사 얘기했던 것처럼 여론조사에 쓰이고 그러니까 이게 깜깜이 돈 꼬리표가 안 붙어 있으니까 진짜 사이버 사령부에 또 돈 주는데 또 쓰이고. 또 쓰이고 이제 그런 데 쓰이는 것 자체가 이제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든 정봉재 정치쇼 3부 순서 들어가겠습니다. 자, 선변시대 백성문 변호사, 김태현 변호사, 박지훈 변호사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자, 우리가 인트로 구라가 있잖아요. 네. 방송과 방송사에 광고 나갈 때 그걸 녹음해서 내보내야 되는데. 전 그때 더 좋은 정보를 얻는 것 같습니다. 예. 그걸 열심히 얘기하다 보면 우리가 무슨 얘기를 했었는지 까먹어요. 근데 차마 방송에서 할 수 없는 얘기들이라서 방송에서 할 수 있는 얘기예요. 아니 실명이 막 나오고 그러니까요. 그래서 안 되죠. 네. 자, 아까 어디까지 얘기하고 국정원 특수활동비. 근데 이게 진짜 재밌는 게 전 정권 막 관행들 얘기하잖아요. 예. 자유한국당에서도 다 뒤져라 뭐 얘기하잖아요. 근데 진짜 재밌는 게요. 당사자들한테 언론 보도 나온 거 보면요. 자기들은 다 아니라는 거예요. 재밌지 않습니까? 자유한국당 입장에서 뭐 야 노무현 전 뭐 MB 얘기는 안 합니다. 노 전 대통령 DJ 다 해. 그러면서 그때 나온 얘기를 자유한국당 쪽에서 뭐라 그러냐면 뭐죠? 뭐 노무현 전 대통령 때 뭐 아니야 김대중 전 대통령 때 누구죠? 신건 임동원 전 국정원장에서 나온 뭐 3천만의 수표가 뭐 김홍 업씨한테 들어갔는데 곁가지로 수사하다 말았다 뭐 이런 얘기 막 합니다. 그런 얘기하죠. 네, 그리고 이제 노무현 전 대통령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국정원 시크릿 파일이라고 치는 새 김당 씨인가요? 김담 씨라는 분이 계세요. 오마이뉴스 아마 뭐 국장이 하셨던 분이라는데 그분이 SNS에 그런 글을 썼다는 거예요. 원래 참 노무현 전 대통령 들어와서 없어졌는데 누구죠? 김만복 원장이 취임하면서 이거 관행입니다 하고 다시 갖다 줬다라는 주장을 한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당사자들은 뭐라 그러냐? 김만복 국정원장 절대 아니다라고 합니다. 박지원 의원 뭐라 그러냐면요. DJ 때 없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인데 그건 내가 안 해서 모르겠는데 이런 모든 거를 다 뭐 옷 샀는지는 몰라요 아직. 모든 거를 이걸 뭐 투명하게 할 수는 없지만 최소한 용처 정도는 국회, 그러니까 아까 말한 정보위 정도에는 보고가 돼서 거기서 검증을 할 필요는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돼야 국민들도 우리 세금이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곳에 쓰이진 않는구나라는 걸 좀 알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건 분명히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알겠습니다. 자, 샵 1035 문자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7489님 관행하는데 국민이 인정하지 못하는 것은 부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한 거 똑같은 거예요. 국민이 인정하는 국회의원들이 있는 정보위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그렇죠. 이런 걸 좀 이제 자 다음 아이템. 네. 이인규. 예. 이거 변명 글을 올렸습니다 지금. 난 진짜 희한한 게요. 이인규 전 중수부장은 지금 뭐 도피를 한 건지 관광을 하는 거 이미 하는 건지는 알 수는 없지만 이미 관광 비자로 나갔어요. 근데 관광 지금 참 오래 하긴 해요. 뭐 미주를 다 일주하는지 모르겠어요. 딸 보러 간다는데 딸 있는 데가 말고 딴 데가 계시더라고요. 근데 희한한 게요. 버지니아. 이인규 부장이 어제 기자들한테 이메일로 보낸 걸 따르면 그게 다 100% 팩트라고 하면 이인규 전 부장 아무런 잘못한 게 없습니다. 근데 왜 나가 있어요? 그게 궁금한 거예요, 저는. 진짜 딸 보러 갔나 보죠.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인규 전 부장 얘기대로 하면 저는 팩트는 잘 국정원에서 다 와가지고 막 원세훈 원장의 뜻입니다. 뭐 국정원 직원이 와가지고 원세훈 원장님의 뜻입니다. 이렇게 논두렁 시계를 슬쩍 흘리십시오. 그랬더니 이인규 부장 막 화를 내고 뭐 이렇게 그랬더니 돌아갔다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SBS 기자는 검찰에서 바로 그 얘기예요. 기자는 검찰에서 들었다. 그러니까 이제 좀 찾아봅시다. 맞는지 아닌지. 다들 뭐 정치권 주변에서는 다들 얘기를 하죠. 있었다고. 근데 당사자들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문제가 됐으면 수사하고 밝히는 게 맞아요.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이제 앞으로 얘기인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현실적으로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대북 접촉하다 보면요. 국민한테 얘기하지 못하지만 뭐 줘야 될 부분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때마다 어떻게 하겠어요? 국정운동 가져올 겁니까? 그러니까 차라리 청와대 특수하면 저는 늘리는 게 맞다. 제도적으로? 제도적으로 늘리고
그 나중에 사용처 같은 것들을 국민한테 완전히 오픈하지 못하더라도 최소한 국회 운영위원회, 정보위원회한테 세세한 항목은 아니더라도 이건 우리가 대북 사업에 썼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사후 검증만 어느 제가 정도 다른 방송에서 한 걸 들으셨나 봐. 이런 훌륭하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정보위에서만 보고하고 저는 이게 맞다고 봐요. 정보위에서 보고한 내용은 외부에 발설을 못하니 그리고 국민의 대표 국회의원들에게 보고했습니다. 네. 그렇죠. 거기서 검증을 1차 하면 그러니까 예산 세우고 그다음 결산까지 하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썼습니까? 동의합니다. 인정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좀 줄여서 쓰십시오 해갖고 실질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데 예산 늘려주는 건 맞는데 지금 이제 문제는 뭐냐면 아니 그 여론조사에 그거를 썼다는 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하여 뭔가 꿀리니까 아니 청와대에도 예산이 있는 거고 특활비가 있는데 국정원 특활비 갖다 가지고 그 TK 지역, TK 지역 어차피 될 거는 그거를 예산을 돌려가지고 5억 줬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진박함. 그게 보니까 이게 이인규 전 부장이 그렇게 만약에 본인이 관여된 게 아니면 들어오면 글쎄. 물론 뭐 본인은 이제 관광 뭐이다 뭐 얘기는 하는 것 같은데. 딸 보러 갔다 그랬어요. 딸 보러 간다 그랬는데 딸을 있는 데가 아닌 다른 곳에서 지금. 뭐 딸 있는 곳이랑 정 반대 쪽에 있대요. 버지니아 지금 목적이 된다. 예, 버지니아는 이제 그 어제도 잠깐 얘기했죠. 뉴욕에 뉴욕에서 집값이 비싸니까 그러니까 우리 교민들 분당. 그렇죠. 아니 멀어요. 제가 버지니아에 잠시 있었었는데. 멀지 않아요. 6시간 정도 걸립니다. 6시간이요? 워싱턴에서 한 2시간 반 정도 걸리고요. 아니요. 되게 있어 보이네요. 뉴욕에서 한국에서 한 발자국도 안 나간 것 같이. 한참 밑에입니다. 그래요? 미쿡이랑 안 어울릴 것 같은데. 그럼 뉴욕 바로 위에가? 뭐 뉴욕 거는 제가 못 가봤는데 버지니아에서 워싱턴 DC까지는 자주 왔다 갔다 해서 2시간 이상 걸립니다. 그 뉴욕은 엄청 멀어요. 버지니아 맞는데 뉴욕 바로 위가? 그러니까 버지니아 로스쿨에 잠시 있었어요. 이인규 전 중수부장이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나는 아무 관계도 없고 국정원 직원에서 얘기할 때 오히려 호통을 치고 화를 냈으면 지금 이미 들어오셔서 본인은 일단 뭐라 그랬어요? 우리 혹시 언론 안 본 분들 그러니까 본인은 호통치고 화를 냈다. 끝. 직원 혼냈다는 거예요. 국정원에서 국정원 직원이 와서 법적으로는 한자가 없지만 이 논두렁식에 요거 이렇게 해가지고 저 언론에 좀 흘리자. 이렇게 그리고 하니까 노무현 대통령 창피를 좀 주자. 창피를 주자 그랬더니 그게 말이 되냐? 그래서 호통을 쳤다는 거예요. 화를 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은 쉽게 말하면 본인은 나는 언론에 이런 걸 절대 흘린 적